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앞선 강좌에서 저희가 차트에서 제공을 해주는 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X축 방향과 또 Y축 방향의 커서 기능을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속성 변경을 통해서 줌 기능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줌 기능에 즉 차트, 기본적으로 윈도우 폼에서 제공해주는 이 차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X축, Y축 줌 기능을 모두 활성화했을 때는 다소 불편한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난 강의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X축에 대해서만 활성화를 해서 원하는 시간대만 확대를 시키고, 대신 Y축, 만약에 이런 식으로 X축만 줌을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Y축에 대해서는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이런 식으로 Y축의 규모가 실제 데이터와는 잘 맞지 않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X축 줌이 되었을 때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 있는 포인터들을 최대한 잘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포인터에 이 현재 보여지는 데이터, 이렇게 화면을 제가 스크롤 뷰를 이동해서 화면을 변경을 하면 여기에 맥스 값과 이 화면의 맥스 값과 민 값이 이 정도라고 하면 제가 다시 이런 식으로 스크롤 뷰를 이동해서 어떤 다른 시간대의 데이터들을 보면 이번에는 맥스 값과 민 값이 변경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여지는 화면의 포인트 데이터들의 맥스 값과 민 값을 구해서 Y축의 스케일을 이 민과 맥스로 임의로 맞춰주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필요한 것은 이 X축 스크롤 뷰 변경했을 때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되면 변경된 순간 맥스 값과 보여지는 화면에 데이터들의 맥스 값과 민 값을 구해서 Y축을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코드를 작성해주기 위해서 우선은 차트에서 스크롤 뷰를 변경했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메소드로는 딱히 스크롤 뷰를 변경을 한다기보다 보여지는 화면이 변경되었을 때, 즉 화면의 영역이 변경되었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트의 화면 차트 뷰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를 등록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앞에서 사용했던 first 차트의 axis view changed라는 이벤트 메소드를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 이벤트 메소드를 만들어서 저는 private void 차트와 관련됐으며 a axis view changed 이벤트 메소드를 이름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되겠죠. 오브젝트 센더 그리고 이벤트 메소드니까 두 가지 파라미터인데 두 번째 이벤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뷰 이벤트 args 객체의 파라미터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xis view changed 이벤트 메소드에 이렇게 지금 방금 만든 메소드 이벤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뷰 화면이 즉 사용자가 스크롤 뷰를 변경을 한다던가 줌을 한다던가 했을 때 화면에 보여지는 데이터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마다 호출되는 메소드가 바로 이 axis view changed 메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현재 보여지는 뷰에 대한 정보들이 전달이 되는데 이때 저희가 현재 보여지는 우선은 다시 한번 실행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면 차트를 저희가 요청했을 때 지금 3분봉의 데이터가 약 900개가 화면에 추가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줌을 했을 때 이 화면에 보여지는 데이터의 개수는 900개가 아니겠죠? 따라서 이 화면에 보여지는 영역의 포인트 데이터들에 접근을 해서 맥스 값과 민 값을 구하기 위해 현재 보여지는 화면의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이벤트 메소드, 즉
axis view changed event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두 번째 파라미터인 2로 2.axis 축의 scale view 그리고 view minimum, view maximum 두 가지 파라미터를 두 가지 전달 값을 이용을 하면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 가장 작은 데이터와 가장 큰 데이터 데이터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서 인덱스가 즉 시간대가 가장 앞에 있는 최근 데이터와 가장 과거의 데이터를 가리키는 인덱스가 몇인지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함께 콘솔을 찍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 값으로 지금 뷰 미니멈 같은 경우에는 뷰 미니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더블 값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인덱스이기 때문에 인트 형태로 캐스팅을 해주고 인트 변수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트 스타트 포지션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주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트 엔드 포지션은 인트로 캐스팅한 엑시스 스케일 뷰의 뷰 맥시멈 일단은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값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콘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라이트 라인 스타트 포지션은 스타트 포지션 플러스 부터 엔드 포지션은 플러스 엔드 포지션 이렇게 해서 한번 스크롤 뷰를 변경하거나 줌을 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인 뷰 이 부분이죠. 뷰 미니멈, 뷰 맥시멈 우선은 종목을 입력을 해서 현재 종목 데이터를 받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줌을 해도 보여지는 화면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 엑시스 뷰 체인지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스타트 포지션 555부터 엔드 포지션 724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55와 724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스크롤 뷰를 이동을 시켜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도 계속해서 이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즉 보여지는 화면이 변경될 때마다 즉 전체 차트 에어리아 중에서 보여지는 영역이 변경될 때마다 결국 축의 뷰가 변경될 때마다겠죠. 이런 식으로 변경될 때마다 호출이 되는데 지금 이 숫자들을 보면 가장 오른쪽으로 갔을 때 스타트 포지션이 0이고 엔드 포지션이 196까지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이 169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옆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스타트 포지션은 조금씩 커지고 엔드 포지션도 조금씩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 엔드 포지션과 스타트 포지션의 간격이 동일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뭐 가끔씩 이런 식으로 조금은 하나 증가할 때 지금 2개 증가했을 때 역시 엔드 포지션 2개씩 증가할 때도 있고 스타트 포지션이 하나 증가하면 엔드 포지션도 하나 증가하고 물론 스타트 포지션이 제가 스크롤 뷰를 얼만큼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크기가 바뀌긴 하지만 이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의 차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여지는 화면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의 개수는 엔드 포지션 빼기 스타트 포지션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왼쪽으로 가면은 지금 저희가 현재 9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엔드 포지션은 저희가 스타트 포지션 가장 오른쪽일 때는 0이었죠. 네. 근데 당연히 9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으면은 엔드 포지션은 899개가 돼요.
0부터 899 포지션이 되어야 900개의 데이터가 되는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의 개수는 실제로 데이터의 개수보다 2개의 포지션이 더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꼭 지금 이해를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최대 포지션, 가장 왼쪽으로 갔을 때 최대 포지션에서 2를 빼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화면 규모에 맞춰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엑시스 뷰 체인지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현재 포지션, 보여지는 이 포인트의 포지션을 뷰 미니멈과 뷰 맥시멈을 통해서 받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는 0, 즉 포인트, 즉 시리즈의 저희가 앞에서 데이터를 추가하면은 차트에 시리즈 중에서 포인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포인트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여기 보여지는 캔들스틱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 보여지는 캔들스틱 데이터가 하나의 포인트에 해당하는데, 즉 여기 보여지는 포인트가 0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게 1번째 포인트, 여기 보여지는 게 2번째 포인트, 0, 1, 2, 3, 4, 5, 6,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포인트가 900번째, 즉 899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차트의 가장 왼쪽에 데이터, 가장 마지막에 데이터가 없고 또 가장 처음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차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0이 되지만 실제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은 이 부분부터, 즉 1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 가장 처음과 가장 끝에는 포인트가 추가되지 않고 저희가 추가한 포인트 0은 이 포지션의 1부터 추가된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현재 보여지는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에 접근을 해서, 즉 스타트 포지션부터 엔드 포지션까지 저희가 900개의 포인트 중에서 몇 번째, 즉 스타트 포지션, 엔드 포지션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그 데이터가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한 후에 Y축을 변경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타트 포지션, 엔드 포지션을 확인을 했으니까 포문을 돌면서 int i는 0, i는 스타트 포지션부터 시작을 해주면 되죠. i는 스타트 포지션부터 i가 엔드 포지션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를 해주면 이제 포인트에 접근을 해서 이 스타트 포지션부터 엔드 포지션까지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맥스 값으로, 가장 작은 값을 민 값으로 계산을 한 후에 y축에다가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차트의 시리즈에 먼저 접근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앞에서 혹시 다른 차트에다가 동일한 이벤트 메소드를 등록을 할 수도 있으니까 sender.equals를 통해서 first 차트에 의해서 이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경우에 이 경우에 first 차트의 시리즈 차트.시리즈 그리고 시리즈의 이름은 시리즈 1이었죠. 그래서 이 시리즈 1의 객체 주소를 우선은 시리즈 S는 first 차트 시리즈 1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차트, 즉 여기에 보여지는 시리즈의 주소를 가져왔고 이 중에서 즉 S의 현재 i번째 스타트 포지션부터 시작을 하죠. i번째의 데이터부터
i번째 데이터부터 i번째 데이터부터 i번째 데이터에 포인트 y 밸류죠. y 엑시스 밸류였나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했던 것이 포인트 s 포인트에 이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는 포인트들 중에서 i번째 포인트에 있는 값이 지금 스타트 포지션부터 엔드 포지션까지 반복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할 텐데, 처음에 가장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포지션이 스타트 포지션이 될 것이고, 왼쪽으로 쭉 가면서 엔드 포지션까지 보여지는 화면의 포지션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포인트 중에서 y 밸류의 0이 바로 고가, 그 다음에 y 밸류의 1이 저가, 2가 시가, 3이 현재가로 들어있는데, 저희가 뭐 고가나 저가만 확인을 하면 맥스 값과 민 값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시가와 종가는 고가보다는 클 수 없고 저가보다는 작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고가만 계산을 해서 고가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맥스 밸류, 그 다음에 저가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민 밸류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결국 y의 민 밸류는 우선은 더블의 맥스 밸류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되고, 또 y의 맥스 밸류는 반대로 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맥스 밸류를 찾아가면 되는데, 이 0이 고가고 1이 저가기 때문에 우선은 고가는 맥스 밸류끼리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y 맥스 밸류는 맥스 값, 두 가지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두 개의 값 중에 더 작은 값을 찾는, 더 큰 값이죠, 맥스는. 그래서 만약에 현재 ymax 밸류와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ymax 밸류와 S 포인트의 i번째의 고가, 즉 현재 가장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가장 왼쪽 데이터까지 일일이 포문을 돌면서 비교를 할 건데, 이때 가장 큰 값과 현재까지 확인을 했을 때 가장 큰 값과 현재 화면에서 보여지는, 또 그 다음 포문을 돌면서 일일이 비교를 통해서 맥스 밸류를 찾아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현재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방법이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y 민 밸류 역시 민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데, y 민 밸류 다음에 s 포인트 i번째의 y 밸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민 밸류는 저가들 중에서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 보여지는 데이터들의 저가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y 민 밸류가 될 것이고, 고가들 중에 가장 큰 값이 y 맥스 밸류가 되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고가들을 다 일일이 포문을 통해서 비교를 하면서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저가들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가장 작은 값을 우선 찾아주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Y축에 스케일을 변경시켜주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차트 에어리아, 이번엔 차트 에어리아로 접근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시리즈 차트죠. 저희가 사용한 차트가 first 차트 에어리아 중에서 차트 에어리아도 역시 차트 에어리아의 이름으로 접근을 해주기 위해 차트 에어리아의 이름을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에어리아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 에어리아에 이제 축 중에서 Y축의 값을 변경을 시켜줘야겠죠.
퍼스트 차트, 현재 이 차트 에어리아의 Y축 값을, 민값과 맥스값을 변경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엑시스 Y의 맥스 밸류는, 맥시멈은, 즉 Y축의 맥스값은 Ymax 밸류, 위에서 현재 보여지는 화면의 최대값을 구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차트 에어리아 1에 있는 Y축의 민값은 Ymin 밸류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앞에서 찍은 콘솔은 제외를 하고, 네, 이렇게 지금 코드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뭐 맥스 값과 민 값을 구하는 과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Y축 값이 변경이 되는가, Y축의 규모가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종목 코드를 그대로 이용하는데, 이번에 줌을 했을 때, 지금 줌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X축과 Y축의 규모가 잘 변경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스크롤 뷰를 이동을 할 때마다 현재 보여지는 포인트들의 맥스 값과 민 값을 계산을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여기서 스크롤 뷰를 하나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조금씩 이동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포인트들,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에 있는 포인트들을 쭉 접근을 해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맥스 밸류와 민 밸류를 변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역시 화면을 이렇게 변경을 할 때마다 규모가 바뀌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스크롤 뷰, 즉 차트에 화면이 변경될 때마다 호출되는 이벤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포인트들의 맥스 값, 민 값을 계산을 해주었고, Y축에 맥시멈 밸류, 그 다음에 미니멈 밸류를 변경을 해주었더니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줌되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가장 왼쪽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범위가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차트 에어리아의 포지션은 저희가 추가한 포인트의 포지션보다 양쪽으로 하나씩 더 추가돼서 총 2개의 포지션보다 데이터가 더 많게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서 조건문을 하나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민밸류를 계산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스타트 포지션이 0인 경우, 0이 아니고 AND, 즉 가장 좌우인 경우만 제외하고 다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 포지션이 아니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될 것 같네요. AND 포지션이 저희가 추가한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보다 2개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AND 포지션이 항상 작은 경우에만, 언제보다 포인트, 저희가 추가한 시리즈 S의 포인트의 개수보다, 포인트.count보다 적을 때만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예외 처리만 하나 해줌으로써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엔드 포지션은 최대 901까지 갈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시리즈의 포인트의 개수는 총 900개로 인덱스가 899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계산을 했을 때 엔드 포지션이 이렇게 해야겠네요. S. 포인트의 카운트보다 작을 때만 접근을 해서 맥스 값과 민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이번에 가장 왼쪽으로 데이터를 스크롤 뷰를 이동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줌 기능에다가 Y축 규모 자동으로 변경되는 기능까지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왼쪽으로 가장 끝으로 가봐도 지금 보면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축 개체 Y축의 최소값이 최대값 데이터 요소보다 크다. 앞에서 저희가 예외 처리해준 문제와 동일한데 보면은 end 포지션은 end 포지션이 아니라 i로 변경을 해줘야죠. 항상 end 포지션은 s.point count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i가 s.point의 count보다 작을 때 i는 start 포지션부터 end 포지션인데 i가 s.point count보다 작을 때로 변경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줌을 한 이후에 가장 왼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줌 기능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잘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줌 기능 X축 부분만 이용을 하고 Y축은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 이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장 맥스 값과 민 값 계산을 통해서 Y축의 규모를 변경해주는 과정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